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MBO 시작합니다. 지수가 낙폭을 조금씩 좁혀오네요. 코스피가 18포인트, 3,259입니다. 미국의 FOMC가 꽤 충격적이었죠. 그 영향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플러스로 이미 돌아섰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좀 좁혀오면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코너 마켓 주민 시간에는 최근에 그 원자력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뭔지, 그다음에 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고요. 차이나 TV 시간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68회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또 생일의 저주? 중국 얘기도 좀 궁금하고 관심 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예, 먼저 마켓 주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친환경에 관한 얘기, 탄소 제로 뭐 이런 얘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대세 글로벌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한편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원자력 발전, 소형 모듈 원전, 이게 이제 함께 공조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 모듈 원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관련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확 관심을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옛날처럼 원전을 건설한다 그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데요. SMR.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SMR 그러면 이제 소형 모듈러, Small Modular Reactor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소형 모듈화되어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규모의 발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전에 비해서는 그보다는 소형이면서 그 다음에 모든 그 여러 가지 증기 발생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원자로 같은 것들이 하나에 다 용기에 다 담겨 있는 이런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 IAEA에서는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규모 원전을 가지고서 이제 SMR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 원자로랑 조금 더 비교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 표를 가지고 온 걸 보면 이제 통상 일반적으로 1기가에 1000메가와트 이상급으로 해가지고 보통 1500원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00메가와트까지 최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소형 모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는 300메가와트 이하,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보통 500메가와트 이하의 이런 원전을 가지고서 이제 SM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GIF라고 부르는 어떤 차세대 원전 개발 기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가지고서는 정의를 하기를 냉각 방식은 딱 6개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듐 냉각로, 그다음 초고속, 초고온가스, 남냉각로 해가 이렇게 나온 것들. 요거에다가 지금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 가스 냉각 고속로까지 해가지고서 6개만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륙에 설치가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감속재를 쓰고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이 필요했거든요. 아, 그래서 바닷가에 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안에다가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냉식으로도 일부는 이제 공냉으로도 돌릴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계속 컨셉을 해가지고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6가지의 이런 소형 모듈에서는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내륙 설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원전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게 그다음에 모듈로 제작이 돼 있어 가지고서는 부품 조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확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런 SMR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원전은 사실은 에너지의 효율은 굉장히 원전이 높다면서요. 안전성에 사실 문제였는데요. 그러면서 주로 국가 어떤 원전에서 발전하는 걸 국가 전체의 어떤 전력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소형 모듈 원전은 어떻게 특별히 뭐 어느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이런 걸 공급하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컬 에리어로 해가지고 사든가 아니면 국지적으로는 군함에서 이제 보통 그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는 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원자력 해군이라고 불리우는데 원래 이 개념을 처음에는 SMR의 개념을 제일 처음 만든 게 미 해군의 그 하이만 리커버라는 제독이 있습니다. 퍼스트한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원래 이거를 개발했었어요. 그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자력 해군에 대한 거를 이끌어 왔다가 이게 이제 민간으로 사실 이제 이 기술이 넘어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게 이제 그 GAO 그러니까 미 감사원에서 이제 나오는 경수로 일반적인 원자로 경수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해석을 제가 이렇게 달아놔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일반적인 경수로는 저것들이 이제 그 증기 발생기하고 그 다음에 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데 비해 가지고서 이 SMR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일체형으로 돼 있나 보죠? 일체형으로 안에?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 4세대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컴팩트하게 소형으로 하니까 발전 용량은 적겠지만 여러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로 모듈화된 거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근데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간다고 해서 안전성이 특별히 뭐 담보되고 뭐 위험이 전혀 없고 그런 것도 아닐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처음에 GIF라는 이 차세대 네. 원전 개발 기구가 이제 발족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130가지가 넘는 각종 냉각 기술이라든가 안전 기술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나왔던 그 6가지만이 이제 차세대로 쓰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 4세대 원전은 그 6가지의 네. 요 냉각 방식만 가지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전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인데 이건 이제 소형 모듈로 한다는 거고 이제 생산 이제 지역 사회 물론 이제 반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설치하면 용이하겠죠. 내리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수소 그린 수소하고도 이 연관성이나 시너지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그 발전 단가가 싸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대용량의 발전기를 한꺼번에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예 그냥 수전에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 버려 가지고 거기서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해내는 거죠. 그런 기계들을 이제 거기다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심야 시간대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그런 시간대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수전의 시설을 이제 원전에다 기존 원전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역시 물을 가지고서는 수소를 추출해내고 이런 혹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담수 발전 같은 것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굉장히 중동에서 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은 뭐 포스코나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부생수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생수소가 있고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소 쪽에 사용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시너지가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2차 전지 배터리 얘기할 때도 나트륨 배터리 얘기를 소장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소형 원전 볼 때 보니까 빌 게이츠하고 여기가 또 뭐 나트륨을 사용하는 방식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트륨 얘기가 또 공통으로 나오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나트륨이 좀 이게 물하고 닿으면 폭발한다거나 뭐 이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그 우려가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원래 이제 지금 이전에는 다른 스타트업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테라파워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스타트업을 아예 그냥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번에 와이오밍 주에다가 이제 여기 그 345메가와트 용량이 되는 이런 소규모 이런 발전소를 이런 SMR을 짓겠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테라파워에 있는 그 리플렛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그런 이런 모양으로 짓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한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 한 25만 가구 정도의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소디움 냉각로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냉각 고속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소디움이 결국은 나트륨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액체 나트륨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 원자로를 식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나트륨이 녹으면 545도 정도에서 녹는데 그리고 이 정도의 온도면은 사실 그 원자로가 내고 있는 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이 액체화된 즉 액체 나트륨이 지나가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식히면서 이걸 가지고 나가면서 다시 식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냉각 장치가 이제 그 물하고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과열 수증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나크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의 합금을 보통 만드는데 나트륨 8에 칼륨 2 정도의 비율을 해가지고 나크라는 이 액체 금속을 만들어내죠. 이 경우는 그렇게 만들면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증식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증식로라 그래가지고서는 우라늄을 태우면 플루토늄이 나오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전체적인 그 원자력 연료가 더 늘어나는 조금 화수분 같은 그런 개념의 그 증식로가 있고 예. 거기에 썼는데 실제로 이거 하다가 조금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소디움 냉각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SMR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이제 그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도 좀 떨어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까 이제 빌 게이츠 얘기하셨고 워렌 버핏 얘기도 나오는데 네. 글로벌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앞서갑니까? 네. 현재로는 일단 가장 앞서 나가는 건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네. 뒤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현재 10여 개 국가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한 거는 지금 6개 국가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온 거 뉴스케일 말고 또 미국 같은 경우 하이페리언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전에 경수로를 거기에서 이제 SMR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걸 팔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일단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인 나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71기 정도의 노형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일부는 거의 실증 모델에서 일부는 거의 상용 모델로까지 지금 넘어가는 단계로 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소형 모듈 원전 우리나라도 상용 모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내 어떤 기업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이걸 거예요? 예. 예,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원전을 했던 업체들이 이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원자력 연구원, 한국 원자력 기술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카일이라는 데에서 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미국이 만든 뉴스케일 같은 경우 지금 한전기술하고 두산중공업이 같이 붙어가지고 SMR 실증 모델을 이제 상용화하는 작업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MR을 요걸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이 그 원자력 연구원이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 회사하고 해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 SMR을 다시 건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요건 실증로인데 상용로는 아니 상용화된 건 아니고 실증로를 일단은 건설하고 있는데 요 실증로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고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이거를 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상용화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만드는 원전 중에 스마트 원전이라고 보통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SMR을 네. 스마트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이 SMR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든 100메가와트급의 실증로 이름이 이제 그게 스마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 원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은 원래는 우리가 원래 그 러시아에서 기술을 좀 받아가지고 자체적인 그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또 앞으로도 상용화 가능성도 좀 높은 그런 원자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무리 좀 하면요. 어쨌든 소형 원전 SMR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경제성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스탠스 이런 정책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SMR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좀 약속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 SMR이라는 것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부분이 핵심이다 보니까 예. 이 안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발이 가장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충분히 이 SMR은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거를 그 전체적인 발전량 자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전을 통해 가지고서 이 모듈 원전을 통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수소 경제를 이루고 그걸 가지고서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이루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야 워낙 원전 관련해서 사실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한전 계열의 이제 결사들이 좀 최근에 보면 한전 산업이 급등하더라고요. 네. 한전 산업이나 한전 기술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런 데도 그렇고 일단 현재 엔지니어링도 지금 네. 이제 그런 계열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로
그 하는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두산이라든가 이런 그 이전에 원전을 지어봤던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모듈러로 가는 것도 쉽게 간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그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요. 그거는. 네.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현대엔지니어링 아마 지금 비상장일 겁니다. 상장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건데요. 그런 네.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늘 이제 이 에너지 분야라든지 2차 전지 에너지의 최신 트렌드를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집중 분석을 했네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